네, 레전드의 전략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합니다. 방향성 없는 등락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오런 버핏이 한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오런 버핏이 시장보다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죠. 오런 버핏은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시장보다는 산업 분석을 오런 버핏이 주로 하지는 않지만 오런 버핏이 주로 매매하는 그런 업종을 본다 한다면 분명히 산업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런 버핏이 경기 민감주는 매매를 안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대부분 음식 업종이라든가 의류 업종이라든가 금융 업종이라든가 유틸리티 업종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산업 분석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자체는 기업 분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방향성 없는 등락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국면은 개인적으로 최소한 6월 달까지는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보다는 종목 분석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던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라든가 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좀 요즘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 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주말에 지난주 3월 31일 날 제가 아마 방송에서 제가 봤었는데, 동원 시스템 매매하신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산에 사신 분인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저한테 작년 11월 달 정도에 제가 사조 산업을 방송에서 언급을 하니까 사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동원 시스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박준현 운영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3월 30일 날 소개시켜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분석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동원 시스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장 끝나고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얘기를 해드렸다고 그랬었죠. 그 동원 시스템지가 당시에 주가가 24,000원이었었는데 거의 8만 원이 됐습니다. 그분이 주말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주가가 200% 이상이 떴습니다. 그분이 매매하는 것 자체는 직접 발로 뛰는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원 시스템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캐기 위해서 직접 회사들 방문을 하면서 그런 어떤 매매를 했던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11시 정도에 또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제 이제 방송을 보면서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비상장 회사에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검색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으면 제가 3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분도 조금 전에 11시 오신 분인데 나이가 상당히 지긋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요즘 시장에서 최근에 핫한 분,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란 분 계시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그런 어떤 매매를 좀 일부러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그 부산 방지 매매했던 것 자체는 결국은 리엄 쿠첸을 보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리엄 쿠첸을 일본에 방문했더니 일본 면세점 쪽에서 일본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에 비해서 디자인도 안 좋은데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서 리엄 쿠첸이나 회사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고 부산 방지구 주식을 사서 대박 났다고 그랬었죠. 그에 보니까 IS 동서라는 주식을 6,000원대 사가지고 8만 원까지 무려 13배 정도를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IS 동서를 살 때도 보니까 실생활에서 W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주택 복합 상가를 건설 안에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택 상가에 대한 평판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던 게 3년 만에 13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 내용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입니다. 시장보단 기업에 좀 투자하라. 자, 시장의 방향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즘 시장 자체가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 자체는 2080에서 2100포인트 정도가 6월달 시장의 저점이라고 봤던 건데,
예기치 않았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 하락은 메르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 메르스가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누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또 변수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런 버핏은 물론 이제 오런 버핏은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은 전망은 안 한다고 그랬지만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런 버핏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오런 버핏이 기업 분석을 한다는 거죠. 기업 분석을 하는 거고 오런 버핏은 스스로를 투자 전략가가 아니라 기업 분석가이라 할 정도로 기업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쪽이고 하루에 20개 이상의 어떤 기업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런 버핏 같은 굳이 발로 뛰는 영업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을 좀 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에 미치는, 종합주가에서 미치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경기 어떤 방향과 관련된 어떤 경기 변동인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조금 전에 어떤 돌발적으로 국내 시장에 이슈화되고 있는 메르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변수라는 거죠. 이런 변수들이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율 같은 경우, 물가라든가 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환율 같은 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또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변수를 가지고 예측을 통해서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훨씬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분석 자체가 유리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 분석보다는 산업 분석이고 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 분석이 있고 일단 이게 탑다운 방식이 있고 이제 바텀업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이 분석 방식은 대부분 다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왜 이걸 하냐?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죠. 시장을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나름대로 회사 부서 내에 그룹사 내에서 어떤 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시장의 경기 전망이라도 거시경기 전망을 통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어렵습니다. 산업 분석도 충분히 그쪽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 분석을 하는 게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어떤 시장 접근 방식이고 반면에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는 자체는 바텀업 방식 기업 분석을 먼저 종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이라든가 굳이 시장 분석 자체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거 하는 방식이 이제 기업 분석 그런 어떤 바텀업 방식이라 좀 봐야 되겠죠. 오런 버핏도 그런 어떤 방식이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의 어떤 비중을 이렇게 봅니다. 시장 분석에 개인적으로 비중을 굳이 시장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100%로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시장 분석은 한 20% 정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을 30% 정도 그다음에 기업 분석 쪽에 5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또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향후에도 주시장에서 유리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 결국은 기업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실적을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향방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들 표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본다 한다면 충분히 시장의 방향도 나오죠. 오런 버핏이 시장을 분석을 안 하지만은 1972년도에 오런 버핏이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든 주식을 다 팔았다고 그랬었죠. 그때 팔았던 판단 지표가 뭐였었냐면 이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 니프티, PPT 종목들, 다우지수에 포함된 어떤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평균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우량한 종목들,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할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그랬었죠. 이 표를 본다 한다면 그런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죠. 현재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관련 종목들 본다 한다면 주가 수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쌉니다. 상당히 싸죠. 쌉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싼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가는 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자체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수급의 여건 자체가 안 좋다는 관점에서 이제 대형주들은 나중에 수급의 여건 개선을 보고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판단 지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시장 분석을 하지 않고 산업 분석을 하지 않다 한다더라도 개별 종목들의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자, 시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도 될 부분 자체는 기업 분석 중요하지만 산업 분석이죠. 현재 시장에서 산업이 어디가 좋습니까?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안 좋은 경제 여건 속에서 실적으로 본다면 하락 업종이 실적이 괜찮고 그다음에 업종으로 따진다면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국내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 업종이 괜찮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는 이미 2013년도 4분기부터 업종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면서 일부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가 형성되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산업의 어떤 현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그런 업종, 레저 업종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메르스 영향 때문에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표를 보신다 하더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가 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좋은 종목을 업종을 해서 종목을 골라야 좀 되는 거죠. 오늘 또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이게 지금 대한유화 주가가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오늘 또 지금 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탁월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업종 분석 내에서 어떤 탑픽 종목,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결국은 업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업종을 해서 가장 밸류션 자체가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 딱 보시면 지금 효성도 제 신고가죠. 두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다른 업종들 매매한 것보다는 이들 종목들 다른 업종들보다는 이 업종 내에서 다행히 매매하신 분들 계셨지만 그래도 LG화학 매매하신 분하고 대한유화를 매매하신 분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연초 대비해서 즉 산업 분석을 잘했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을 못했으면 LG화학 사신 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60% 수익이 나 있는 거고 대한유화 사신 분들은 거의 2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고 금호석유 매매하신 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5% 1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죠. 롯데케미칼 사신 분은 그래도 저점에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즉 산업 분석을 잘했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을 못한다 한다면 그런 기회 수익을 놓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현재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대한유화 주가 자체가 업종 내에서 그저 가장 탑픽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난 시간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하급종을 점검해 드릴 때도 대한유화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좀 보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대한유화가 그래도 기업 분석 내에서는 하급종 내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충분히 28만 원 정도까지 다른 여타 종목들 LG화학이라든가 금호석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부진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죠. 건설업종도 여전히 지난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이들과 안정적 해외 건설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또 현재 건설 경기 자체가 국내 내수 시장 위주로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원개발하고 화성산업 주가 자체가 연일 강세입니다. 이것도 나타나 있는 거죠. 현대건설 매매하신 분들 연초 대비해서 10%도 채 수익을 못 냈는데 동원개발이라든가 화성산업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게 결국은 산업 분석 내에서도 기업 분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좀 할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동원개발 주가 자체는 저정권에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경기가 무관하게 이미 구조조정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시장을 보고 매매하지 않고 종목 위주로 매매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임 서비스를 3월 달부터 진행 좀 하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2% 3%밖에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목표 수익률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2번 가까이 3개월 만에 청산할 정도로 시장보다는 종목에 접근하는 그런 매매 자체가 여전히 수익률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런 버핏이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오늘 약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KC그린 홀딩스 같은데 조정권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 사조산업, 선창산업, 그다음에 화성산업, 동원개발, 대한해운 주가 자체는 충분히 지수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런 버핏의 한마디입니다. 오런 버핏의 마켓 타이밍입니다. 오런 버핏이 조금 전에 시장을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낙관론자 모두가 주식시장을 좋게 볼 때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팔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주식을 사는 게 워런 버핏이 시장을 전망하지는 않지만은 마켓 타이밍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켓 이막 이장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